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애경 케미칼 이슈들과 함께 또 주가의 흐름들 오랜만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렇게 애경 케미칼 관련된 이슈들 생길 때마다 꾸준히 업로드해드리고 있는데요.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재 텔레그램 무료 공부방인데요. 여기서는 실시간 뉴스 이슈들도 공유도 해드리고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데 도움되시라고 저희가 검색식에 포착되는 종목들도 한두 종목씩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보시면 저희가 이제 올려드린 종목들은 이렇게 다 엑셀 파일에 정리를 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수익 난 것도 있고 손실 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 이제 8월달, 9월달에 보면 두 자릿수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이 푸른기술, 자이글, 그리고 KCT, 그리고 한국선제, 금강철강 이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8월달, 9월달 흐름에서 두 자릿수 상승 파동을 좀 보였던 종목들이 되겠고, 보시면 금강철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9월 9일 어제였죠. 9월 9일 날 이제 검색식 포착 종목 금강철강 기준가 4,400원, 그리고 어디에 따른 수혜준인지, 그리고 3단계 매수 신호 발생이라는 양식으로 관심 종목을 올려드리는데 보시면 어제거든요. 어제 4,400원에 관심 종목을 올려드리고 나서 하루 만에 3% 넘는 상승 파동이 연출이 됐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보면 어제 신호 3개가 겹쳐서 뜨는 3단계 신호가 발생되었고, 그리고 나서 오후 2시 43분에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린 이후에 오늘 하루 만에 이제 23%의 상승 파동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8월 29일이죠. 8월 29일에는 저희가 한국선제라는 종목도 역시나 이제 3,470원에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는데 바로 이날이에요. 8월 29일 3,470원에서 3단계 매수 신호 발생이라고 해서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렸는데 역시나 밑에 보시면 신호 3개가 겹쳐서 뜨는 3단계 신호가 발생이 됐죠. 이날 3,470원에 올려드리고 나서 옆으로 하루, 이틀, 3일 기다가 이후에 주가가 시세가 불이 붙으면서 4,970원까지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왔고 기준가 대비 43%의 상승 파동이 짧은 기간 안에 만들어졌었죠. 이렇게 보시면 수익 난 것도 있고 손실 난 것도 있지만 모든 종목들이 다 이렇게 3단계 신호가 나온 종목들만 저희가 관심 종목으로 올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단기 종목이나 이런 것들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공부방 들어오시면 이렇게 검색식 포착 종목들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들어오시는 방법은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보면 더보기에 링크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주식과정률을 그대에게 설문조사 창이 하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래로 쭉 내려보시면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가 있는데 간단하게 체크해 주시고 여기 공부방 입장하기라고 파란색 글씨 보이시죠?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애경케미칼이 소폭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애경케미칼은 최근에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고, 오늘 어떻게 보면 지수 상승에 비해서 오늘 상승폭은 상당히 미미하죠. 다만 저는 이제 올 하반기에 어찌됐던 이 가격 조정 이후에 다시금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회복을 하면서 전고점 돌파 시도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대표적으로 이제 11월 달에 애경케미칼이 하드카본 음극재 버전 2 양산을 11월 달에 계획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일정들 이슈 속에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 부각될 가능성이 있고, 또 지난번 어떤 기사를 통해서 봤을 때에는 하드카본 음극재 증설도 추진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중국의 CATL이죠. CATL이 본격적으로 나트륨 배터리 낙스트라를 양산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바로 이 나트륨 배터리 시장이 좀 개화되는 그런 이제 시기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런 이슈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나트륨 배터리가 올 하반기에 좀 시장에서 주목받는 현상들이 목격될 가능성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저는 특히나 이 증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애경케미칼이 증설을 발표를 한다면 조만간에 국내 배터리 3사가 나트륨 배터리를 양산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올 수 있겠구나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우리나라 LG, 삼성, SK 어디에서도 이 나트륨 배터리를 양산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밝힌 데는 없습니다. 그나마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난 2025 인터 배터리 행사에서 나트륨 배터리를 선보였고 시동 배터리를 좀 선보였죠. 그리고 2030년 이내에 나트륨 배터리를 양산을 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도 나트륨 배터리를 언제 양산하겠다라고 밝힌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의 기준에서 이렇게 좀 보면 지난 2027년도에 이제 삼성이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하겠다라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를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기업들이 뭡니까? 이 소재 기업들, 황화 리튬 소재 기업들이 뭐예요? 증설을 발표를 했습니다. 즉 삼성 SDI가 2027년도 말부터 양산을 하겠다.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을 하겠다라고 딱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소재 기업들도 증설을 하는 거죠. 그래야 2027년도에 정상적으로 전고체 배터리가 양산될 수 있는 거니까 결국에는 배터리 셀 3사 중에 하나인 삼성의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에 맞춰서 소재 기업도 증설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올 하반기 애경케미칼이 증설을 발표를 한다면 곧 우리나라 배터리 3사에서도 조만간에 나트륨 배터리를 양산한다라는 그런 어떤 구체적인 발표나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랬을 때는 시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나트륨 배터리가 각광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재 기업들은 먼저 증설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사주는 사람도 없는데 공장 증설하는데 돈 들어가죠. 그리고 공장 증설해 놓으면 고정비나 이런 것들 들어가잖아요. 사람 써야 되죠. 또 소재 사놔야 되죠. 근데 사주는 사람이 없어. 그럼 계속 고정비만 늘어나는 거거든요. 가동이 안 돼. 가동률도 안 나오고. 그래서 소재 업체에서 증설을 한다라는 거, 먼저 선제적으로 증설을 한다라는 건 굉장히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설을 발표를 한다면 요거는 곧 누군가 사주겠다라는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증설을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올 하반기에 애경케미칼이 하드카본 음극재 증설을 발표를 한다면 이거는 곧 우리나라에서도 나트륨 배터리를 언제 양산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슈가 또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면 역시나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올 4월달, 5월달, 6월달 움직였던 것처럼 새로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 속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비상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일단 올 하반기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기술적 관점에서 보면 사실 조금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지난 4월달, 5월달, 6월달 이렇게 쭉 이어오다가 8월달에 이 흐름들이 깨져버렸죠. 추세가 깨져버리면서 조정이 좀 더 확대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 현재는 이제 가격 조정 속에서 바닥을 좀 찾아가는 그런 이제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바닥을 찾았냐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바닥을 명확하게 어디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바닥을 찾을 때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거래량으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면은 기간 조정을 통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 한 달 정도 옆으로 기면서 기간 조정이 만들어지면 그 구간을 좀 바닥으로 볼 수도 있겠구나라고 보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아직까지는 충족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여기서 거래량이 확 들어온다면 여기서 그동안에는 거래량이 한 번도 안 들어왔는데 갑자기 여기서 거래량이 들어오네. 저가 매수가 들어오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 구간에서는 누군가는 싸다 생각해서 사주는 주체가 있구나. 그러면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지 여부만 좀 보면서 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보이지는 않죠. 그러면은 뭐냐면 이제 거래량도 없고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더 빠지지는 않고 있는데 옆으로 기어가면서 이렇게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면서 한 달 정도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어느 정도 바닥이 좀 잡히는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요거는 문제가 단점이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시간 한 달 정도는 옆으로 기어가야 되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부족이 있기 때문에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이르지 않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이번 어떤 조정을 통해서 지난번에 있었던 돌파 갭이나 이런 것들을 다 메웠거든요. 그게 한 1,500원 부근인데 갭 메우는 자리가 거기까지 좀 내려왔다가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이 좀 안정되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바닥이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최근 증시 분위기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좋기 때문에
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투심도 많이 살아나고 있어서. 그래서 들고 있는 사람도 뭐 굳이 증시 좋은데 뭐 이렇게 팔고 싶은 어떤 욕구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덜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어떤 하락이 좀 제한적일 수는 있는데 뭐 여기서 돌리던 아니면 좀 더 내려와서 돌리던 저는 어찌됐든 올 하반기에는 그래도 지난 7월, 8월 떨어졌던 부분들을 만회해주는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추측을 하고 있고 역시나 이번 조정에서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수반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래 없는 하락에 어떤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이렇게 거래 없이 떨어졌을 때 주가가 다시 또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거래 없이 떨어진 하락은 회복도 쉽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량만 한번 이슈 터지면서 급등 나오면 지난 한 달, 두 달 떨어졌던 거 한 번에 들어주는 장대 양봉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 하락했던 걸 회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없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은 바닥을 좀 찾아가는 그런 이제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한다면 다시금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전고점 돌파 시도나 이런 것들이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하반기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주봉상의 어떤 이제 흐름으로 보게 되면 사실 이제 최근에 자리가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20주선은 살짝 깨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래로는 이제 60주선과는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주가가 밀리는 것도 아니고 20주선이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그냥 붙어 있는 거죠. 그냥 차라리 여기서 확실하게 20주선도 회복하고 5주선도 회복하면서 올라타면 훨씬 더 차라리 흐름들이 여기서 돌아가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떨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올라가지도 않고 그냥 애매하게 붙어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모로 애매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여기서 좀 올라탄다면 좀 더 좋은 어떠한 모습들을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난 이제 4월달, 5월달, 6월달 여기서 이제 강하게 상승을 좀 많이 했었는데 사실 뭐 저점 대비 한 2배 정도 올라왔었어요. 올라왔었는데 저는 이게 뭐 그렇게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전 수준을 회복한 거에 불과하거든요. 지난 2024년도, 2023년도 놀던 자리까지 그냥 다시 회복이 된 거다라고 보고 있고 아무래도 주가가 빠졌다가 올라오니까 이 구간에 물려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본전에 오니까 이 본전 매도 심리가 발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도나 본전에 오니까 파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저는 소화를 했다. 그런 매물들을 한번 소화하는 과정들을 올 상반기에 거쳤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후에 좀 쉬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했을 때에는 1차적으로 매물 소화가 한번 이루어졌기 때문에 두 번째 돌파를 할 때는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게 돌파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이 15,000원대 이상으로 좀 돌파가 된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딱히 뚜렷한 어떤 저항대나 이런 것들이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자리나 이런 자리까지도 이슈만 좀 잘 탄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적인 활로는 열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서 15,000원대나 이런 부분들을 좀 넘어서는 흐름들이 올 하반기에 좀 나와준다면 이후에 탄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세게 또 형성되면서 시세나 이런 것들이 강하게 또 출현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이 15,000원대 위로 좀 넘어서는지도 좀 주목해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애경산업 매각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애경산업의 매각이나 이런 것들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태광 컨소시엄이 확정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내용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전체적인 어떤 인수 금액은 4천억대 후반대 정도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경산업의 어떤 시총이 4,300억대를 고려하면 경영권 프리미엄이나 이런 것들이 뭐 2천억 원에 달한다 라고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애경 그 산업 매각 관련된 어떤 이슈나 이런 것들 한번 나올 때마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또 반응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도 있었는데 이전에 비해서 이전에 어떤 애경 산업 매각 관련된 이슈 나올 때 뭐 10%, 11%, 12%씩 움직였던 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약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애경산업 매각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주가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 본질로 가는 거죠. 애경 어차피 산업 관련된 이슈 지난번 요때도 애경 산업 이슈 때문에 한번 튄 거였거든요. 요때 순간적으로 한 10%까지 갔다가 결국엔 다시 내려왔어요. 애경 산업 이슈나 이런 것들은 좀 단발성 이슈로 좀 그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더 이상 뭐 주가에는 더 이상 영향을 뭐 크게 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번에 AK그룹 애경케미칼도 뭐 중부 CC 골프장 매각도 했었고 그리고 애경산업 매각까지 이렇게 원활하게 된다면은 매각을 통해서 이제 그룹이 확보할 수 있는 어떤 현금이 약 8천억 정도가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애경그룹이 향후 이제 제주항공과 애경케미칼을 핵심 사업으로 해서 이제 투자나 이런 것들을 점차 이제 확대를 해갈 수 있는데 애경케미칼도 이번에 골프장 매각이나 이런 것들이 돼서 현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들어온 돈으로 뭘 할 수 있냐면 재무구조도 개선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신사업 투자를 할 수가 있죠. 신사업이라고 한다면은 아시다시피 올 하반기에 하드카본, 음극재, 증설이나 이런 것들 요런 거 하는데 쓸 수도 있죠. 아니면은 뭐 애경 AK 홀딩스에다가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대여해 줄 수도 있고요. 대여하는 용도로 쓸 수도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단기 차입금이나 이런 것들이 애경케미칼이 좀 많이 늘어나 있어요. 왜냐면 내년부터 이제 TPC 공장, 즉 아라미드 섬유의 원료인 TPC 공장을 지금 증설하고 있거든요. 지금 짓고 있는데 이거 한다고 금융권에서 단기 차입금이나 이런 것들 뭐 한 1,000억 원 이상 이렇게 또 땡겨온 게 있어서 지금 이렇게 좀 단기 차입금이 많이 늘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갚는 용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번에 어떤 골프장 매각된 자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신사업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재무구조 개선하는데 여러모로 좀 활용이 된다면은 전반적으로 종목에 대한 어떤 시장의 재평가나 이런 것들이 또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이제 하드카본 업그레이드 버전 양산도 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또 TPC 공장까지 돌아가잖아요. 아라미드 섬유의 원료인 TPC 공장까지 돌아가면서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점차 최근에 좀 부진하기는 하지만 이런 TPC 공장이 원활하게 좀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실적 개선에도 상당한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공장이 짓자마자 수익이 나오진 않아요. 처음에는 고정비가 더 많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가동률이나 이런 것들이 점차 늘어나면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이 TPC 공장에서 나오는 어떤 매출이나 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애경케미칼의 실적 개선에 상당한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아라미드 섬유 공장의 가동도 내년에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그런 핵심 포인트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올 하반기에 뭐 하드카본, 음극재, 양산, 또 증설, CATL의 또 나트륨 배터리 본격 양산 그리고 내년부터는 애경케미칼이 또 TPC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그런 이제 시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는 애경케미칼 자체적으로 좀 기대할 만한 어떤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을 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어떤 기대감 속에서 올 상반기에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좀 주면서 그동안의 어떤 역배열이었던 주가의 흐름을 정배열로 돌려놓는 그런 이제 모습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배열로 보통 이제 주가의 어떤 격언 중에 하나죠. 주가의 급등은 정배열로 돌려놓고 나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슈나 모멘텀을 바탕으로 해서 올 상반기에 이런 정배열로 만들어 놓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 시세의 어떤 급등이나 이런 것들은 만들어지지는 않았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정배열로 좀 만들어 놓고 나서 뭔가 더 좋은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좀 가격 조정을 통해서 바닥을 좀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저점을 좀 찾아가는 과정이고 어느 정도 요 저점에 대한 부분들도 거의 오지 않았나 바닥도 거의 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닥을 좀 잘 만들고 그리고 나서 나트륨 배터리 이슈나 이런 부분들을 모멘텀으로 삼아서 하반기에는 좀 회복세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힘든 구간이죠. 힘든 구간이고 아무래도 막 조선주나 이런 것들 맨날 날아가는 거 보면은 절로 넘어가야 되나 또 이렇게 또 고민도 많이 될 수도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린 어떤 이슈들, 이벤트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시고 좋은 어떤 결정이나 합리적인 결정을 해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 이렇게 실시간 뉴스나 이슈들도 공유해 드리고 여러분들 공략할 만한 이런 이제 관심 종목도 올려드리고 있는 저희 공부방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영상 하단에 보면 더보기에 링크가 하나 있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주식과 정렬을 그대에게 설문조사 창이 하나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아래에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 간단하게 체크해 주신 다음에 공부방 입장하기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 클릭하시면 바로 저희 공부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